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소형 경전철 PRT로 불리는 순천만 스카이큐브 관련 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분쟁 1년여 만에 무상 기부 체납 권고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경전철로 불리는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영을 놓고 1년째 순천시와 운영사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한상사중개원은 두 개안을 공고했습니다. 현재 운영사인 에코트랜스가 운영하거나 순천시가 기부 체납을 받아 운영하는 겁니다. 양측의 분쟁과 관련해 이달 초 무상 기부 체납 공고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일 큰 틀에서 스카이큐브 무상 기부 체납을 담은 화해 공고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사인 에코트랜스 측도 무상 기부 체납 관련 공고안을 받은 가운데 세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상사중개원은 양측 의견을 검토해 빠르면 이달 말쯤 화해 공고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1년여 만에 스카이큐브 운영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순천시의회는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기부 체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가 온전히 정리된 다음에 기부 체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입장입니다. 스카이큐브 운영과 관련해 무상 기부 체납 결정이 나면 10개월 이내에 기부 체납을 완료하게 됩니다. 순천시가 직영을 할지 위탁 운영을 할지는 기부 체납 이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현안을 담은 법률안들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임기 안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법안 발의부터 모든 절차가 새롭게 시작돼야 합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임시국회 소집이 기대됐지만 여야는 의사 일정을 잡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광주 전남의 현안 문제 해결이 불투명해졌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5.18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무더기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두 6건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서 계류 중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5.18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세계 수영대회 법인세 면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과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특별법, 고대 역사 문화권 연구 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도 20대 국회 내내 표류해 왔습니다. 다음 달 29일까지 광주 전남 현안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20대 임기 안에 법안 처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1대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가 1년 만에 다시 광주 땅을 밟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열 계획입니다. 새로운 재판장이 옴에 따라 당사자 확인을 해야 하는 형사재판의 규정 때문에 출석하게 된 전두환 씨는 재판에 부인인 이순자 씨와 함께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기소돼 만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이래 1년 만에 광주 땅을 밟게 될 전두환 씨가 오늘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과 관련한 피의자들을 잇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PC방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직원들을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과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보유하고 판매한 고교생을 재판에 넘기는 등 지난 1일부터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대검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선언했습니다.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전남 지역의 한 교사가 교단에서 퇴출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8년 같은 학교 여교사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전남의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해임 처분하고 교장과 관련자 3명에게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5년 동안 56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이 위축된 가운데 전남교육청의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두 299명을 채용하는 전남교육청의 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3,304명이 접수를 마쳐 평균 11.1대 1로 지난해 평균 9.2대 1보다 높아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6월 13일 필기시험, 7월 24일 면접시험을 거쳐 8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은 2달 가까이 등교를 못하고 있는데요. 해남의 한 시골 마을 선생님들이 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직접 배달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파와 버섯, 양파 등 농산품 식재료가 담긴 상자가 학교 급식실 앞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선생님들은 상자를 하나씩 들고 스쿨버스에 오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춰지면서 급식에 쓸 예정이던 식재료를 직접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근데 학교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식재료 꾸러미를 받은 학부모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싱싱한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그 배려에 너무 감사드려요. 마스크를 쓴 선생님은 농산물 전달뿐 아니라 학생의 안부를 묻고 온라인 수업에서 내준 숙제도 꼼꼼히 점검합니다. 그것도 오셔서 주시고 그리고 이거 학습지도 주시고 그래서 집에 와서 모르는 문제도 알려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농산물 꾸러미로 만난 선생님과 제자들은 하루빨리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하루빨리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여수 향일암 앞바다에서 몸길이 5m, 무게 3톤가량의 대형 백상아리가 정치망 그물에 잡혔습니다. 잡힌 백상아리는 여수시 중앙동 선어시장으로 옮겨져 경매에 붙여졌지만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상아리는 온대와 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식인상어입니다. 저유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 단체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에 따른 석유 제품의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정유업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행세의 납부 기한을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행세는 정유사와 원유 수입업자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여수산단 내 GX칼텍스의 경우 다음 달 초까지 납부해야 할 주행세가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가 연안 크루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0월까지 연안 크루즈 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실시해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섬을 연계한 기항지 10여 곳과 권역별 연안 크루즈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까지는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와 19도 선에 머물겠지만요. 이후로는 서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석가탄신일,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가까이나 오르면서 마치 초여름처럼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경기 동부라든지 강원도 또 충북 내륙 곳곳으로는 비가 조금 내릴 텐데요. 이 대기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휴일까지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일부 중부지방은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서울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이따금씩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죠. 서울이 9.1도, 대구 6.7도, 부산도 11.1도에서 시작하고
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원주 18도, 대전과 광주 19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16도 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대체로 맑은 날들을 보이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과 모레 사이 바람이 다시 매우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